위험이 여전한데도 도내 각 시군의회는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달가량 지속됐던 동해시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데에는 각종 정보를 안내했던 시민 소통문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해특법 시한을 폐지하는 것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해광 지역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앞서 김진태 예비 후보의 춘천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했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1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20대가 어제 강릉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확진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늦게 속초와 고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추가됐습니다. 속초 94번째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성 13번째 확진자 역시 70대 남성으로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2번째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끝없이 침체하고 있고 해외는 거의 오가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내 지방의회 대부분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협의 예산을 삭감한 곳은 도내에서 양구군 의회가 유일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강원도 의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항목을 보면 국외여비가 1억 8천만 원 넘게 책정됐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항목에도 5,3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하지만 2억 4천만 원 가량을 해외 연수나 국제교류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강원도 의회를 비롯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국외여비 예산에 편성한 곳은 1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의회 해외 교류에 7,30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1억 원 가까이 잡았고 원주시 의회는 의원 국외여비로만 8천만 원 넘게 책정하는 등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릉시 의회도 내부적으로 삭감 논의를 벌이고도 의원 1인당 335만 원씩 6천만 원 넘게 국외여비 항목을 세우는 등 관련 예산을 1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삭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봐서 전혀 국외 연수 이거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5월 추경 정도 되면은 반납해야 될지 않나 싶어요. 강원도 의회나 18개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나 국제 교류 예산, 여기에 지방 의원들이 수행할 사무국 공무원들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의회 국외여비 예산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삼척과 정선 영월은 소폭이나마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증액됐고 동해와 속초시 의회 등은 5천만 원 안팎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초 그냥 예산대로 그냥 세우긴 한 건데 전체적으로 삭감하진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대다수 지방의회가 해외 여비를 버젓이 책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해외 연수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 예산을 당장 전액 삭감해야만 합니다. 다만 양구군 의회는 당초 예산 심의에서 의원 국외여비 예산 2,500만 원 가량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그거를 이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좀 전개되니까 아주 당초 예산부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태백시 의회도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내려잡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달가량 지속됐던 동해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진정돼 오늘부터 체육시설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최대 37명이 발생할 정도로 급박했던 위기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안내했던 시민 소통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수영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열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생겨서 좋죠.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다른데 어디 뚜렷하게 갈 데도 없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동해시 코로나 확산 사태는 지난 3일 하루 4명 발생을 끝으로 2주가량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247명 가운데 고령의 중증 기저 환자 5명이 숨졌습니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지만 시민 20여 명은 자가 격리 중입니다. 2달 동안 지속됐던 동해시의 코로나 감염 사태 속에서 발빠른 시민소통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하루 최대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 격리자도 많을 때는 1,400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치료와 검사, 방역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아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감염 사태 발생 엿새 만에 시민 소통문이 등장했습니다. 재난 발생 문자와는 별개로 확진자 통계와 선별 검사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SNS로 제공했습니다. 하루 최대 9회까지 자료가 업데이트된 소통문은 현재 116회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이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또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어떤 소통 창구가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 별도의 정보를 제공한 곳은 동해시가 유일합니다. 동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낮아졌지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유지해 새학기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부터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인데 밤 10시로 시간이 제한된 유흥주점에서는 문을 열어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첫날,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춘천시의 한 거리입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갑니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인 9시 무렵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연 가게. 하지만 방이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인 10시까지 기다려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2차 가는 시간이 대부분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먹다 보면 가야 되잖아요. 손님이 안 오죠. 술안주로 판매하려고 사온 과일만 가게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유흥주점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섭니다. 같은 시간 춘천시 석사동의 식당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밤 10시가 넘으면 골목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판들이 모두 밝게 켜졌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고 식당과 술집에도 손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동안 매출 오르지 못한 것을 좀 복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다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회식 문화가 사라져 큰 타격이라며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한해 추가적인 완화를 고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활발해진 거리에 택시와 대리운전 업체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술집이 뭐 24시간 영업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비수도권은 이번 달 말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는 업종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는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특법 시한 폐지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시효 연장은 검토하겠지만 시한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광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 시내 폐특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연이어 내걸렸습니다.
폐강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025년까지인 페트법 적용 시한을 아예 없애달라는 내용입니다. 페트법을 근거로 세워진 강원랜드 주변 거리에도 똑같은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최근 관계 부처들이 페트법 시한 폐지가 아니라 10년 연장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페트법 시한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한이 사라지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지위가 영원히 유지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폐강 지역의 면세점 설치도 불가하고 폐강 지역 개발 기금의 납부율 상향 조정은 계속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10년 가드를 가지고 자꾸만 대안으로 제시하는데요. 정부 역시 폐강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이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폐강 지역 시장 군수와 기초위원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진폐단체 연합회와 태백 상공회의소 등 폐강 지역 사회 단체들도 정부의 시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폐강 지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페트법 시효 폐지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폐강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목숨 걸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을. 여기에다 정부는 폐강 지역에서 경영 부실을 이유로 반대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밀어붙일 기세여서 정부를 향한 원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교육감을 기소했는데 오늘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25일 교육감과 기자들의 정례 간담회 시간.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김진태 예비 후보가 내건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초, 중, 고교 등 학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 교육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민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교육감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그리고 고유 권한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총은 법원이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고 정치 지향적 자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군 당국이 동해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20분쯤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1명이 폐쇄 회로 TV에 포착됐고 작전 병력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합참은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양경계 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차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 끝에 산불을 껐고 1헥타르의 산림이 탔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뒷불 감시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강릉시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717가구 2천여 명에 대해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논란이 된 기초생활수급 대상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1,600만 원 반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올해 양양 남대천을 포함한 동해안 하천에 어린 연어 700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동해 생명자원센터는 오늘과 내일 고성 명파천과 북천을 시작으로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등에 다음 달 중순까지 어린 연어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지난해 가을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사육한 개체들로 크기는 5cm 안팎입니다. 동해 생명자원센터는 더욱 건강한 어린 연어를 방류하기 위해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과 실시간 수질 측정 기술을 적용해 사육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역 사이를 통과하는 6개 정거장의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강릉역과 주문진역, 양양역, 속초역, 간성역, 제진역 등 6개 정거장에 대한 역세권 개발 용역 입찰 공고를 이달 안에 내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